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다음날 뒤돌아보지 않고 당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을 나와서 여행을 갈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어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등 일부 매체와 한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아싸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런 데 가지 않는다. 자, 며칠 전까지 자신이 몸담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정당에 대해서 나가자마자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아싸리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종인 씨는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손을 대면 대개 성공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역시 오만함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김종인은 국민의힘은 거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수준이다. 윤석열을 제3지대에서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완전히 여지없이 짓밟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김종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3지대에서 윤석열을 옹립했다가 나중에 야권 단일화하는 방안,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게 옳은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인 씨가 하고 있는 발언이나 인터뷰를 보면 과거 민주당 쪽 사람들이 흔히 하는 유시민 류의 사람들, 정청래 류의 사람들처럼 거침없이 그냥 막 표현합니다. 이걸 흔히 싸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싸가지가 없다. 자, 이 진보 좌파들 중 싸가지가 없어서 폭망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연륜도 있고 실력도 있고 깊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조금 평정심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의 큰 승리를 거뒀으면 조금은 자중하면서 조금 휴식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막 틀었습니다. 안철수는 이래서 안 되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철수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철수에게서 미래 지도자의 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변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페인에서 열심히 오세훈 후보를 도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진정성이 있느냐는 평가가 좀 갈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두자마자 계속해서 퍼붓는 이 소리들을 국민들은 조금 뜨악할 겁니다. 아니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당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해서 기적을 만들었다. 모세다 모세. 김종인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저는 김종인이 정치공학적으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지난 선거는 누가 뭐래도 김종인이 공신 중에 공신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장외 자연인이 됐다고 해서 며칠 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대표로 있던 정당을 아싸리판이다. 실제 그렇다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튼 김종인 씨에 대한 반감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자, 어제까지도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김종인 씨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던 좀 이 합리적이고 이 중도적이고 조금 신중한 스타일의 정치인 한 분이 오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김종인 씨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김병준 씨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나름대로
가능성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김병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병준은 지난 총선 때도 김형호 등등 공천관리위원회의 그 말도 안 되는 공천에 의해서 세종에 출마해서 개인적으로는 희생을 했습니다. 솔직히 김병준 같으면 좀 괜찮은데 보내서 정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법도 한데, 아무튼 전부 다 험지 가서 다 장렬하게 전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당 중진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김병준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본인 정치 인생은 사실은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만큼 진정성은 있는 분입니다. 그 김병준 씨가 오늘 김종인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전과자와 손을 잡겠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전 총장은 공정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다. 그런 그가 30년 전 그때 돈으로 2억 1천만 원, 그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은 전과자와 손을 잡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난 1993년입니다.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2억 1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공정도 정의의 가치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시대 정신인 문재인이 못하는 일,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데, 이렇게 뇌물 전과자인 김종인과 손을 잡으면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미지는 상실된다는 취지를 킵니다. 자, 김병준 전 위원장 상당히 오늘은 세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에도 간표 요인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은행 등 조마조마한 일이 많았다. 적지 않은 지지자들은 선거 승리가 행여 그를 당대표로 추대하는 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 표를 못 찍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관리자나 개혁가가 아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의 일처리 방식은 대체로 일방적이다. 기분에 조금 맞지 않으면 때리치우고 집에 간다고 하고 이를 압박카드로 쓴다. 이번처럼 스스로 책임을 진 당을 향해 침을 뱉는 일도 그렇다. 조직에 책임의식이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다. 사실 김병준 씨의 말이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나 좀 김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종인이 성공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4.7 보궐선거에 이 간표 요인이라는 이 김병준 씨의 말은 저는 100%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당을 책임지는 사람은 결과에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상당히 위태위태하다고 하지만 김종인이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 밀고 온 거는 저 역시 김종인을 이런 이유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보궐선거의 김종인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좀 묵직하게 있지 왜 승리하자마자 나 당을 나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좀 듣기에 민망한 발언들을 하는 건지 이런 겁니다. 물론 그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인의 뭐 어떤 나름대로의 보관이라 하더라도 일단 국민 정서상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자, 이 김병준 씨는 또 이런 특이한 주장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라면 좀 재밌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시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진화도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틀린 말이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때 이해찬, 유인태 등 당 핵심을 자른 것은 그가 아닌 친문 세력이었다. 그의 역할은 조연이었다. 이게 맞다면 이건 좀 새롭네요. 아무튼 김병준 전 위원장은 김종인을 계속 비판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놓고도 그의 공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시민들이 당과 후보만 보고 찍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 그를 김종인을 보고 찍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이 주요 요인이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종인에 대한 보수의 생각도 조금은 저는 변한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과거 김종인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김종인이 잘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승리할 때까지는 김종인이 잘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들 왜 그렇게 가볍고 급합니까? 자, 오늘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격하게 또 김종인 씨를 비판했습니다. 노역에 찬 정치기술자, 희대의 거간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김종인 덫에 걸려 야권을 분열시킨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퇴임하자마자 아싸리 판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여 국민의힘을 무차별 저격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고작 일주일 남짓 만에 저주의 막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탐욕적인 당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튼 뭐 장제원 의원도 좀 세게 비판했습니다만 너무 좀 감정에 치우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표현들을 제가 다 인정을 하지 않지만 노역에 찬 정치기술자 희대의 거간꾼 상당히 세게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김종인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야권의 정권 교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조금 말을 아끼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인을 향한 공격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심한 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가 선거 끝난 뒤 왜 이렇게 조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번 크게 이기더니 엔돌핀이 너무 많이 돌았나요? 아무튼 국민의힘도 지금 내부가 또 당권을 놓고 권력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승리에 도취된 이 순간도 잠시입니다. 5월달 정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 안철수와 주호영 간의 당대당 통합 분위기는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